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느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는 어떤 결혼했어? 연애 결혼? 중매 결혼? 그러자 엄마가 사기 결혼? 네, 또 자녀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선 결혼 전까지 남편이 누군지 모른대 라고 말하자 그건 어느 나라나 그래. 네, 대체 남편이 결혼하고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남편이 결혼만 하면 글쎄 효자가 됐답니다. 왜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효자가 돼서 아내들을 당황시키는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뉴스쇼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요, 굉장히 큰 크레인이요, 과자 부러지듯 그냥 툭 부러져 버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운반 작업이 한창인 크레인입니다. 작업이 잘 진행되는가 싶던 순간에 갑자기 잘 보시면요. 네. 자, 그냥 일반 크레인이 뚝 어머머. 하고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어머머머.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머머. 순식간에 일어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크레인 조종실 안에 있던 운전자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진짜 이번 영상은 박주희 변호사님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네, 방금 보신 영상은요,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한 공장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레인 조종석에 있던 60대 여성이 이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지금 실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 당국은 지금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저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미국의 한 도로로 가볼 텐데 여기서도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들이 포착됐는데 네. 근데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네. 도로 위에 아이들이 왜 있는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네요, 진짜. 한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를 향해 다급히 손짓합니다. 네. 위험하게 뭘 하는 건가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 어린아이 2명이 차로 한복판을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어머머머. 이대로 둘 수는 없죠. 아이를 한 명 한 명씩 양팔에 안고는 위험한 차도를 벗어납니다. 어머나. 이 남성은 이곳을 지나던 중 차도로 불쑥 뛰어든 아이들을 목격하곤 자신의 차를 세우고 내린 후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던 건데 어머나. 도대체 아이들은 저 차도에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아이들의 부모라면 일단은 나중에도 이제 저 부모는 야단 맞고 처벌받아야겠지만 혹시 저 부모의 아버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남성은. 부모가 아니라 지나가던 운전자입니다. 어머나? 그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어머. 운전자가 이제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쌍둥이 아기 두 명이 도로로 뛰어든 겁니다. 어머나. 깜짝 놀랐는데 저 네. 운전자가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신 것처럼 양방향 이 교통을 통제하면서 아기들을 안아서 무사히 아기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네. 인근 주택가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 아이들의 집을 또 찾았습니다. 어머나.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려보냈는데 네. 저 운전자가 그 현지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집에서 잠시 뒷마당에 문을 열어놨는데 거길 통해서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세상에. 가족들은 아이들이 사라진 사실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은 박주희 변호사님,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엄히 다스립니다만 미국은 특히 아동 학대 이런 문제에 특히 이제 엄한데
만약에 뭐 미국 사례로 적용할 것도 없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쳐요.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해당 부모는 혹시 처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 사안이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당연히 부모에게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보일 텐데 만약에 저런 어린 쌍둥이 아이를 두고 뒷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중과실로 볼 수가 있어서 처벌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 아이는요.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10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바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뭘까요? 이 절도범들이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박물관 전시실로 뛰어 들어옵니다. 어머. 자, 들고 온 절단기로 진열대 강화 유리를 순식간에 깨버리기도 어머나? 하는데요. 자, 어머. 깨죠. 그게 가능한가요? 어머나.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절도범도 합세해서 진열대 안에 있던 보석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를 목격한 경비원 한 명이 쇠봉을 들고 나타나는데 아이고. 이 절도범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죠. 네. 그 사이에 이 절도범들 약 4분 만에 범행을 끝낸 뒤에 깨진 창문을 통해 도주해 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 경비원분도 이른바 중과부적 뭔가 혼자 힘으로는 여럿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걸 또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일단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일단 침입부터 도주까지의 전 과정이 저기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지금. 네, 이때 도난당한 보물은 왕실 보물 총 8점인데 어머나. 시가로 약 1,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억이요? 자,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회수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 공개 후에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라는 질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물관 측의 허술한 보안과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경호원들도 그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보면은 한 절도범들이 각자 이제 진열대 하나씩을 깰 때 경비원 한 명은 쇠봉을 갖고 와서 이걸로 막으려고 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망설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흉기를 쓸 수 있는 물품을 저 절도범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비원들은 테러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방문객들도 겁에 질려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어머나. 박물관장은 도둑들이 사용한 도구는 흉기가 될 수 있었다. 직원들은 방문객을 보호하고 대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일단 인명피해가 없다는 거. 이거는 어떠한 값어치로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한 대처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걸 막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경비원이라는 거죠. 아하. 결국 적절한 물리적 어떤 방어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직업군인 걸 감안했을 때는 네.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루브르 박물관은 꼭 프랑스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이제 관람을 가잖아요. 하도 유명한 박물관이니까. 그런데 그곳의 경비원이 아니 꼭 뭐 인명살상용 실탄이든 권총을 소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스총 정도는 또 전기 충격기나 뭐 3단봉이든 뭔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건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관람용 아마 줄 이렇게 아마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쇠봉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한 거잖아요, 지금. 예상보다 경비가 허술합니다. 물론 맞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비원 한두 명이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따를 수밖에 없고 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절도범들이 고가의 물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으면 네. 당장 현장에 있던 경비원들뿐만 아니라 이어서 여러 보안업체나 경찰이 현장에서 추적해서 이 절도품들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맞아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이 이 확립해둔 체계인데 의외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그것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진 절도 피해 사건을 인명 피해 없이 적절하게 절도물을 회수하는 일관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외로 허술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보완 체계에 철저하게 좀 해야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로 가볼 텐데요. 이 에스토니아에는 최고 높이 30m에 달하는 발라스테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는요, 네.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거대한 얼음 기둥, 그러니까 거대한 고드름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발길이 모이는 장소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 번에 얼어붙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얼어붙어 있던 폭포의 고드름이요, 갑자기 툭 끊어지더니 아래로 우수수 쏟아집니다. 어머. 말 그대로 고드름 테러가 벌어진 건데요. 세상에. 깜짝 놀란 관광객들은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나. 최근 기온이 살짝 오르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고드름이 그대로 붕괴하고 만 것입니다. 아니 진짜 아찔한데 이담 아나운서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기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면 유명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저게 뭐 가까이 가지 마시오 또는 그게 안내 저지하는 안내원 하나 없고 이렇게 허술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렇게 가까이까지 간 걸 보면 저 바로 앞에서 아마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기가 석회암 절벽에 있어서 고드름이 저렇게 보시면 약간 노랗잖아요. 황금빛을 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또 겨울에 구경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나 건물의 고드름도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곳 같은 경우는 어째 애기까지 있네, 애기까지 세상에. 그러니까요. 저렇게 큰 고드름들이 있는데 저게 떨어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요. 저 어른은 나빠요. 아이도 놔두고 자기 먼저 살려고 막 뛰어가네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가 조그만 아이들도 세상에 있는데요. 진짜 못됐다 진짜.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이제 부상자는 없었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네, 보신 진짜. 것처럼 저 고드름이 바로 이제 폭포 아래쪽으로 바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많은 누리꾼들이요. 저렇게 가까이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또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관광 명소이니만큼 안전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건 평론가님. 오늘 세계 여행의 출발지가 러시아였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종착지도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가 굉장히 땅이 커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땅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러시아 캄차카 반도가 있거든요. 아하. 그 캄차카 반도에 재앙 수준의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름은 착한데 왜 그래요, 진짜?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마을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디가 어딘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진짜네, 어머나. 눈이 3, 4m 이상 쌓인 탓에 어른들은 대형 삽으로 길을 만들고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네, 아이들은 아파트 꼭대기만큼 쌓인 눈에서 신나게 눈썰매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집안의 베란다 문을 열어서 막 눈더미에 얼굴을 파묻더니 그 안에서 와인을 꺼내 가기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눈썰매장부터 천연 와인 냉장고까지 현실판 겨울 왕국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건 그냥 뭐 겨울왕국의 낭만을 즐길 새가 없어요. 거의 눈폭탄, 눈재앙 수준인데 우리 뭐 폭설온다고 진짜 뭐 하는 거는 진짜 애교 수준. 물론 우리의 폭설도 진짜 피해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박수미 변호사님.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강타한 눈폭탄 도저히 치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서 녹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연속해서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24시간 만에 한 달 강설량의 60% 이상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따뜻해진 태평양 바닷물이 더 많은 수분을 머금은 사이클론을 만들어서 찬바람을 만나자 곧바로 폭설로 변했다고 하는데 아유. 이 캄차카 당국은 대대적인 제설은 물론 전력, 통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기는 진짜 제설에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5분이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